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보TV 양평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힘을 합쳐서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과로로 돌아가신 택배 기사님 한 분이 유언처럼 마지막 남긴 카톡 문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오늘 420개 받았는데 다 배달도 못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자지도 못하고 또 터미널 가서 물건 정리 작업해야 합니다. 어제도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고 며칠 있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이 주 5일 근무 시대고 코로나 방역은 세계 최고라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야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300년 전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어디 방직공장 노동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로사라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배를 2분에 하나씩 이렇게 배달을 한다면은 1시간이면 60분이니까 30개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개 배달을 하려면은 10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420개를 받아왔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난 택배 기사님들 보면 어디 600만 불 사나이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보십시오. 운전해야죠. 주차해야죠. 물건 찾아서 계단을 오르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달하고 문자 보내고 이거 2분 안에 하나 배달할 수 있는가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 슈퍼맨도 며칠 하다 보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로사할 만큼 과중한 업무에 막다른 골목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건 분류입니다. 택배 물건 분류를 왜 택배 기사님들이 해야 되냐고. 택배 회사에서 해야죠. 그래서 하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복잡하다 보니까 택배 회사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찔끔찔끔 하고 있죠.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시민단체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즉각 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택배회사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분류 작업을 하면 새벽 5시, 6시에 나가가지고 6, 7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 1시, 2시가 돼요. 점심 제대로 차분히 앉아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싣고 배달하기 바쁜데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고. 그러면 그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겠다. 그럼 택배 기사님들이 한 달에 3, 4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돼요. 분류 작업 인건비를 부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택배회사에서 물량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슈퍼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 제일 약자층인 이 택배 기사님들에게 이렇게 재벌들이 삥 뜯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지금 택배회사가 CJ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현대, 한진, 롯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에 삥 뜯을 때가 있지. 사회의 가장 약자인 이런 택배 기사님들에게 삥을 뜯어야 되겠냐고요. 이분들이 퇴직금이 있습니까? 4대 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차 사고, 자기들이 차 보험 다 넣고, 그리고 하루라도 쉬려고 하면은 자기 대신 택배를 배달하실 분, 그런 분을 구해가지고 그분 인건비 부담하고 하루를 쉬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야만적인 사회 우리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바꿔야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난 택배회사들 너무 비겁해요. 대리점 체계입니다. 영업점 체계죠. 대리점. 택배 회사가 택배 기사들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은 혹시라도 단체 행동을 할까봐. 그래서 회사가 피해를 당할까봐 대리점을 둡니다. 그래서 택배 회사는 대리점과 계약하고 택배 기사님들은 대리점 밑에 몇십 명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택배 건당 2,500원 수수료 중에 대리점 수수료로 10% 내지 20%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 필요 없는 구조인데 택배 회사들이 자기들의 사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단계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당하게 하면 되지. 이거 없으면은 이 10%, 20% 수익이 택배 기사님들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백마진이죠. 쇼핑몰들에게 리베이트로 건당 700원에서 800원 정도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2,500원에서 영업점 수수료 10%, 20% 빠집니다. 그 다음 리베이트 건당 700, 800원 빠집니다. 그 다음에 택배회사 수수 이익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건당 750원 밖에 안 돼.
여러분, 하나 배달해 주는데 750원 받고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량으로 한다 그래도 안 되죠. 구조적으로. 하루를 쉬고 싶어도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고 쉬어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간단합니다. 단가 올리고 배달 건수 줄이고 그리고 택배 물량 정리하는 거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택배회사들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를 다 한다고 해. 그래서 즉시 할 수 있도록 물건 분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정부가 감시하고 즉시 이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대부분들은 택배 비용 좀 올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여 년 전에 3,100원에서 지금 더 떨어져 가지고 물가는 올랐는데 2,500원으로 택배 비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올려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택배회사들은 대리점 체계를 없앤다든가 리베이트 그 수수료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택배 기사님들도 적당한 분량을 가지고 건당 적당한 이익을 보도록 이렇게 사회 구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친구고 이웃이고 또 어느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아이들의 아빠고 또 어떤 분들의 남편입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다들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보태서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로 방치하는 거 벌써 올해 14분 정도 돌아가셨다는데 또 한 분이 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이죠. 다들 힘을 보태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